급속도로 증가하는 비만, 심뇌혈관 질환부터 암까지 만성 질환을 부르는데요. 혈압이 180이면 아마 눈이 실명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게 눈에 이게 압력이 가기 때문에. 살이 찌며 늘어난 지방세포는 노화를 촉진, 신체를 더욱 빨리 늙게 만듭니다. 이 비만할 경우에는 몸속의 지방세포가 단순히 늘어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결국 내 체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이요 힘들다. 3,000보 됐네요. 3,000보. 진짜 열심히 걸면 1시간 반이면 만보기는 금방 돼요. 불어난 체중 때문에 관절까지 모두 망가진 상황. 오래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살이 찌면 뭐가 좀 제일 불편하세요? 아무래도 도가니, 무릎이 제일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저 예전에 아주 뚱뚱할 땐 이렇게도 못 뛰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매일 1시간 남짓 운동을 하고 있지만 체중 변화가 거의 없어 속이 상하는데요. 1년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빠져요. 이렇게 뛰는데도. 그래서 속상해요. 그나마 이렇게 운동하니까 덜 찌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아마 한 100kg 찍을 수도 있어요. 왕가려 씨의 다이어트는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운동을 마치고 장을 보러 나선 그녀를 따라가 봤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시장에 오면. 지나갈 수 없는 저 오뎅. 일단 장을 봐야 되니까. 여기 치킨집. 사랑스러운 치킨집. 부위대로 팔아요. 너무 맛있어요. 장 보기는 이미 뒷전. 눈길을 사로잡는 간식을 하나씩 맛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데요. 그 집에 가서 드실 거 아니었어요? 일단 못 참으니까 하나 먹는 거예요. 난 입이 행복해야 되잖아. 맛있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건 튀김류. 고소한 기름 맛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문한 닭이 튀겨지는 사이 비빔국수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그녀. 튀김 다음으로 좋아하는 건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인데요. 주치 선생님이 그 몇 가지를 먹지 말라고. 밥빵 떡면. 오늘은 면 먹기. 다 안 먹고 살 순 없어요. 봐요, 이거 탱탱한 거 얼마나 맛있다. 오늘 먹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침에 열심히 운동했으니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보상 심리 때문에 점심이 되면 어김없이 과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맛있어. 내일 또 열심히 운동하면 돼요. 맛있는 음식 앞에선 늘 맥없이 무너지는 다이어트 의지. 수년째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지 않아도 눈앞에 음식이 보이면 먹는 걸 멈추기 어려운데요. 저녁에 배불리 먹었는데도 집에 와서 만약에 과일이 있다, 과자가 있다, 그럼 그걸 또 다 먹어 치워야 돼요. 그거는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냥 뇌에서 나 저거 너무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극을 하나 봐요. 임신과 함께 40kg이 불어난 그녀. 살을 빼려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결과는 부작용과 요요로 돌아왔는데요. 일주일 안에 7kg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났고 막 이렇게 뭐 어쩔 땐 미식거리고 토할 수도 있고 설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다이어트다 해서 그 약을 끊었을 때는 계속 잠이 왔어요. 계속 잤어. 자고 일어나면 허기지고 그래서 또 뭐 먹게 되고. 반복된 요요로 살은 이전보다 더 찌고 체중이 불어날 때마다 성인병도 하나씩 함께 늘어났는데요. 제가 94kg 때 혈압,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병원 가니까 박사님이 혈압을 쟀는데 180까지 올라가서 이러면 죽어도 이상 없다고 얘기해서 그거 얘기 듣는 순간 저는 약간 쇼크가 왔죠. 그러고 나서 박사님이 또 하는 소리가 혈압이 180이면 아마 눈이 실명할 수도 있대요. 고지혈증에 고혈압약까지 복용 중인 그녀. 비만은 질병과 노화를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WHO에서 벌써 한 10년 전부터 비만은 질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비만이 생기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암도 많이 생기고 또 비만이 생기게 되면 우리 지방세포에서 염증세포가 많이 나와요. 염증세포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염증세포가 피부에 가도 피부를 망가뜨리고 혈관에 가도 혈관을 망가뜨리니까 바로 뭐가 생기느냐.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면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겁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노화를 가속화시켜 수명까지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만인 경우 정상인에 비해 사망 위험도 50%나 높았습니다. 비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워킹맘에게 다이어트는 더욱 힘든 일이죠. 성준아, 시끄러워. 소리 좀 줄여봐. 쉬는 날은 몸이 천근만근, 한낮이 돼서야 잠에서 깬 임희자 씨.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 아침부터 기름진 닭볶음탕이네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좋아해요. 돼지고기도 삼겹살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또 신랑 같은 경우는 삼계탕 좋아하고요. 애들은 이렇게 닭볶음탕 해주면 좋아하고. 아이들 입맛까지 맞추려다 보니 떡사리에 우동사리까지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우동을 좋아해요. 면을 좋아해서. 그래서 지금 치즈떡도 좋아하고요. 우동도 좋아하고. 밥은 밥대로, 거기에 면과 떡까지 한눈에도 살찌고 혈당을 올리기 쉬운 식단입니다. 성준이 남겼네. 아까워라. 아이들이 남긴 음식도 버리기가 아까워 습관처럼 모두 먹게 된다는 희자 씨. 그러니 해마다 체중은 늘어만 가는데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요. 좀 성격이 좀 예민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러다 보니까 그 남는 음식이 있으면 그게 아까워서 제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불과 얼마 전까지 입던 옷들인데 해만 바뀌면 작아지는 상황. 이것도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아유. 최근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은 그녀. 특히 배에만 집중적으로 찌는 살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숨쉬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계단 오르고 이러면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체중이 조금씩 늘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파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정반대. 살찐 뒤론 늘 졸리고 피곤하다는 희자 씨. 결국 쉬운 다이어트의 유혹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때 20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샀다가 다이어트는 잘 안 되고 그걸 먹는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돈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진짜 버스에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빼긴 했는데 안 먹어서 근데 또 다시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안 먹은 거는. 문제는 그렇게 다이어트에 실패한 뒤엔 그간 못 먹은 음식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전보다 더 음식을 찾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금방 밥을 먹고도 돌아서면 허기를 느껴 식간에는 늘 이렇게 금방 데워 먹을 수 있는 피자나 라면을 달고 지냅니다. 엄마의 식습관을 따라 아이들까지 함께 살이 찌는 상황. 희수 씨의 반복된 요요와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27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다이어트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체중을 감량한 사람 중 50%는
2년 뒤 다시 살이 쪘고 5년 뒤에는 80%가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요요 현상이 대규모 연구로도 확인된 셈이죠. 살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요 현상. 그 원인이 장 속 유해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장에는 100조 마리의 균이 살고 있는데요. 살이 찌지 않게 하는 유익균과 몸을 살찌게 하는 유해균, 일명 뚱보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 내에 이 두 세균의 비율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이 비만해질 수도 있고 또 날씬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 비만한 사람은 날씬한 사람에 비해 뚱보균인 유해균 비율이 높고 유익균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뚱보균이 무서운 이유, 바로 다이어트 이전 체중을 기억하고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 연구를 살펴보면은 항생제를 투여해서 장내 세균을 모두 없앤 무균지에게 뚱보균을 이식했더니 체중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즉, 숙주를 옮겨도 과체중 시절을 기억해서 비만한 몸을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체중을 감량해도 뚱보균이 많으면은 요요가 쉽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요리를 먹어도 쌀밥을 꼭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과거와 달리 젊은 당뇨 환자가 늘어 한국인의 혈관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뇨의 고혈당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혈당 200 이상으로 5년, 10년이 흐르고 나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혈관합병증으로 생기게 됩니다. 방치하는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돌변하는 당뇨병. 특히 중년에 걸리는 당뇨병은 더욱 완치가 어려운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육 중요하다. 혈당 관리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 근육 감소를 막고 치솟는 혈당을 잡아 당뇨병을 극복한 사람들.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 어떻게 이겨낸 걸까요?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병원을 찾은 63세 문회순 씨. 20년째 당뇨병과 사투 중입니다. 당뇨 때문에 눈이 좀 불편해서 검사 받으러 왔어요. 어디 부분이 불편하세요? 왼쪽 눈.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은 오래전에 실명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왼쪽 눈마저 흐릿해 1년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오셨네요. 네. 원인은 당뇨 망막병증.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1년 만에 오셨는데 다행히 저번보다는 크게 나빠지거나 이런 소견은 없으세요. 그런데 저번에 당화혈색소가 6.8이었는데 오늘은 7.1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올라간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혈당 관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당화혈색소를 좀 낮춰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네.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 더 나빠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네, 보고 나니까. 이제 당화혈색소를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쓴다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많이 노력하는데도 그게. 그런데 왜 눈까지 당뇨병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얇은 혈관은 눈이랑 콩팥에 있는 혈관인데요. 당뇨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눈이나 콩팥부터 망가지는 게 이 얇은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손상이 되냐면은 정상적인 안저 사진, 신경 사진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피도 새고 하면서 우리 눈 안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명 단계까지 되는 게 당뇨 망막병증의 그런 진행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화혈색소가 7.1로 평균보다 높아진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 눈 안에 있는 혈관이 계속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따라 체력이 더 떨어진 외순 씨.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짧은 외출에도 체력이 방전됐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오면 힘들어서 녹초가 돼요. 아유, 당 떨어지는 것 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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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오면 녹초가 돼버리네. 높은 혈당도 문제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도 무섭답니다.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면 먼저 꼭 확인하는 게 있다는데요. 지금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피곤한 상태의 외순 씨, 혈당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상 범주인데도 불안합니다. 93이어도 저는 이게 혈당이 단 걸 먹어야 돼요. 신경 쓰고 일하다 보면은 당이 툭 떨어지면 이제 매가리가 없고 기운도 없고 식은땀이면 나요. 초콜릿을 하나 먹어야 되는. 어디 있어요? 아,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항상 예비해왔거든. 항상 고혈당 상태다 보니 그녀의 기준으론 지금이 저혈당입니다.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안 오르더라고요. 전번에도 저기 하는데 주스 3잔 먹고 꿀 먹고 그래도 안 오르더라고요. 연달아 초콜릿을 2개나 먹는 외순 씨. 그리고 다시 한번 혈당 수치를 확인합니다. 사실 이렇게 단 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는 것도 알지만 외순 씨는 저혈당이 더 무섭답니다. 집에서 이제 갑자기 누워있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운도 없고 막 땀 흘려서 이제 초콜릿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한 군데도 안 놨었으니까. 그래서 그 초콜릿 찾는 동안에 막 쓰러져 갖고 옆에 사람 불러서 꺼내달라고 먹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기억. 그 이후 저혈당도 고혈당도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와 그녀가 후회되는 건 젊었기에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겁니다. 내가 40살 초반이니까는 근종 때문에 이제 입원해 갖고 알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당뇨라고 판정 받았을 때 네. 혈당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때는 막 300 넘었죠.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이제 눈으로 온 거죠. 당뇨 망막병증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 판정을 받고 활동량이 줄고 살이 찌면서 허리 협착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 시력도 떨어져 눈앞이 침침한 상황. 때문에 집안에 안전바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높은 혈당은 관절염까지 악화시켜 다리 모양도 변형됐습니다. 사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운동을 꼭 해야 하지만 집에서 몇 걸음 걷는 게 전부인 현실. 밖에를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운동하고 있어요. 많은 도움은 안 돼도 젖다는데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앉아서도 많이 다리 운동도 하거든요. 요즘 들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 중인데요. 위에가 지금 상체가 많이 뚱뚱하잖아요. 이 허벅지가 가느니까 이 걷는 것도 아무래도 못 걸어요. 근육이 없지 아무래도. 활동을 못 하니까 그냥 항상 집에만 있고 요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고 1분, 2분 거리도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오는 날이면 이제 찬 좀 봐달라 그래갖고 오는 길에 사다 주고 그래서 그걸로 해먹고. 당뇨병으로 몸이 성한 데가 없다 보니 챙겨야 할 것도 많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건데요. 최근 횟수가 1번에서 2번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식사 전에 맞는 거고 항상
주사 맞는 건 식사 전에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뿐 아니라 식단도 중요한 당뇨병. 활동량이 적다 보니 소화가 잘 되는 채소만 먹고 있는데요. 단백질도 꼭 챙겨야 하지만 고기를 싫어하다 보니 안 사게 된답니다. 원래 나물을 좋아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래도 잡곡밥까지 챙기며 나름 노력 중입니다. 제한이 많은 당뇨병 식단. 인생에 먹는 즐거움도 큰데 그 기쁨을 잊은 지 오래. 그녀에게 식사란 당뇨병을 잡기 위한 사투의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진단 받고 와서도 저게지만 이 당활세서라는 게 참 어려워요. 당뇨 환자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먹는 거죠. 안 먹고. 그래도 어쩔 때는 당활세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는 7.1로 나와서 조금 높아요. 그러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그게 진짜 조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노력해도. 당뇨병이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인데요. 20년째 투병한 이 환자도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은 당뇨발 수술인데요. 성형외과에서 집도를 합니다. 특히 이 환자는 2번째 집도하는 겁니다. 첫 수술과 오늘 수술 모두 당뇨발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수술할 환자는 이제 당뇨발 환자예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발의 이제 일부가 많은 부분이 절단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직 아물지 못한 청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좀 보이고 뒤쪽에도 좀 보일 텐데요. 요거를 이제 덮는 수술을 오늘 할 예정이에요. 오랫동안 앓았던 당뇨발로 인해 1차 수술에서 발목까지 절단했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아 허벅지에서 피부 이식을 통해 궤양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당뇨발은 재발도 많고 발병률도 높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오랫동안 앓았거나 혹은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다리에 이제 혈관 그 내피에 이상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유연성을 잃는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혹은 말초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제 당뇨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말초혈관 질환에 속하는 거죠. 당뇨병은 전신의 모든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고혈당은 혈관벽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어 혈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혈관 합병증과 동반되는 신경병증은 통증과 온도를 느끼는 감각신경, 근육을 조절하는 운동신경과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에도 이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피부 혈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염증과 감염을 유발하기 쉽고 이로 인해 발이 괴사하는 당뇨발과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합병증 예방에 혈당 조절이 관건이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오늘도 고민 많은 이현아 씨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채소 가게에 들르고 있습니다. 이제 양배추 좀 볼까요? 양배추 3,000원, 4,000원 그런데 어떤 걸로 드릴까? 적은 걸로 하나 주세요. 그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혈당을 낮추는 식재료에 있습니다. 오이 하나 살까? 양배추는 맨날 쪄먹거든요. 양배추가 좋다 그래서 별로 많이 안 먹었는데 내가 혈당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걸 이제 지금은 야채로 많이 먹어요. 어쩔 수 없이 채소를 샀지만 사실 시장에 가면 마음이 온통 이곳에 쏠립니다. 떡볶이 맛있겠네. 떡볶이 먹었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뭐 드릴까요?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 하나 드릴까?
탄수화물에 자극적인 양념이 더해진 떡볶이는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먹고 싶은데 선생님이 먹지 말아요. 혈당 많이 올라간다고. 탄수화물이 많아서. 근데 내가 저 떡볶이 귀신인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네 이것도. 에이, 안 되겠다. 어묵이나 먹어야겠다. 떡볶이 대신 선택한 어묵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데 그런데 습관처럼 달고 짠 국물을 자꾸 마십니다. 여기 뻥튀기 있네. 여기 뻥튀기 얼마예요?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 주세요. 뻥튀기 정도는 혈당에도 괜찮겠지 싶어 즐겨 먹는답니다. 당뇨병 4년 차지만 아직도 어려운 식단 관리. 처음엔 더 막막했답니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피곤한 거를 느끼겠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가 있다는 거야. 당뇨 덜 단계니까 전 단계니까 지금같이 조심해서 사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거 처음에. 마냥 지내다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당뇨가 생겼다고. 이러다 나아지겠지 했던 게 결국 당뇨병이 된 겁니다. 최근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의 2배 가까이 높아 당뇨 합병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청소하는 일을 했었죠. 그때도. 청소하면서 뭐 식단 제 시간에 먹지도 않고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았고 밥보다는 빵을 더 좋아해서 빵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탕도 한 봉다리를 다 까먹었어. 혼자. 단 거가 좋으니까 단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뇨병이 온 거예요. 사실 현아 씨는 40대, 50대를 지나는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기에 당뇨병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이 어렵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 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잦은 소변으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스트레스가 많다는데요.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해야 돼요. 하루 저녁에 10번도 더 다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 뭐 차고 다녀요. 기저귀 차고 다녀. 왔어? 어서 와. 엄청 춥네. 아유. 어우, 글쎄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 진짜 춥네. 아이고, 어서 들어와. 밥 먹었어? 아니 밥 못 먹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혈당 조절에 초점이 맞춰진 그녀의 식단. 먼저 시장에서 사온 양배추를 찌는데요. 그 다음으로 신경 쓰는 건 잡곡과 밤까지 들어간 영양밥입니다. 시골에 아는 동생이 보내줬어요. 동생이. 농약도 안 한 밤이고 진짜 무농약이고 내 몸에도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나 먹어요. 계속.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채소는 감자. 혈당을 생각해 반죽은 달걀로 대신합니다. 완벽한 식단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 건강해졌답니다. 배고프지? 밥 먹어. 아유 건강식으로 차렸네. 진수성찬이네. 먹을 게 너무 많다. 자기 이거 먹어 양배추로. 먹어야지. 나 양배추 좋아해. 원래 맨날 먹어. 매끼 생각해서 챙겨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현아 씨가 안쓰러운 친구입니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물론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되지만 이게 내 몸이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챙긴다 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제발 빨리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음식에 흔들립니다. 항상 한 입이 아쉽죠. 오늘 결국 과식을 했습니다. 식후 2시간 후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양배추도 먹었는데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기대 반, 불안감 반. 그런데 식후 혈당 250, 어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난 너무너무 속상해요. 혈당 잴 때마다 불안한 거야. 이거 혈당이 어떻게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나 나름대로 혈당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혈당 조절이 내 나름대로 되지도 않고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몸에 좋은 게 뭔지도 제대로 몰라. 솔직히. 혈당 관리가 어려운 현아 씨. 일단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공복 혈당이 무려 170이에요. 고혈당이네요. 알고는 있지만 또 들어도 심란합니다. 사실 이제 당뇨병 식단 관리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뻥튀기 같은 것들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도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과 탄수화물만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이 더 많이 올라가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먹는 애들이 안 좋은 애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먹으면은 당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양을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서 먹었지만 탄수화물 비중이 높았던 겁니다. 현아 씨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은 식단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사실 식습관을 바꾸긴 어렵죠. 평생을 해온 노인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 당뇨병, 특히 여성의 발병이 더 높습니다. 청년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으로 젊은 당뇨병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류가 잘 먹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과다 섭취가 중요해서 비만이 문제가 되었던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낮은 연령대에도 인슐린이 충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작용을 못하게 되는, 인슐린이 과부하가 되면서 췌장에 부담이 가고 인슐린이 잘 작용할 수가 없는 이런 당뇨병의 형태가 이 연령대에 당연히 비례하지만 낮은 연령대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생활 질병으로 불릴 정도로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그냥 밥이랑 국이랑 김치를 먹었을 때랑 이게 쉐이크랑 뭐 샌드위치랑 딸기를 먹었을 때, 제가 뒤에 말하는 것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 식단들인데 이렇게 포도당을 과하게 투여를 하게 되면 몸 안의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입되는 혈당 자체가 많게 되는데 많이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췌장을 고생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30만 나와도 해결할 수 있을 게 100, 200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췌장 세포가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자극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일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한국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것. 바로 탄수화물. 사람들은 탄수화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면 일단 탄수화물부터 먹지 말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탄수화물 하면 살찐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이제 혈당을 올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자제하는 편이군요. 당뇨가 걸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편이에요.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알려진 탄수화물. 이처럼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달콤한 카스텔라와 흰 쌀밥 중 혈당을 더 높게 만드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카스테라가 더 높지 않을까요? 카스테라에 설탕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카스테라일 것 같은데요. 정답은 흰쌀밥. 흰쌀밥. 왜 흰쌀밥이요? 우리 여지껏 뭐 하고 산 거지? 흰쌀밥이에요? 아,
골랐네. 밀가루 때문에 난 당연히 그랬는데. 전분이 설탕보다 혈당 상승에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많은 분이 단맛만이 혈당을 높이는 주범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단맛이 나지 않아도 정제된 탄수화물의 전분이 혈당을 더 치솟게 할 수 있습니다. 전분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체내 흡수가 빠르게 진행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가 10% 증가하면 사망률 또한 10%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탄수화물 섭취가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 떡, 면 등 정제된 탄수화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껍질을 제거해서 식이섬유가 소실된 당질 덩어리로 혈당을 급속히 빠르게 올려서 인슐린이 다량으로 분비되면서 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나쁜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곡물의 껍질이 제거되면서 섬유질 같은 풍부한 영양소까지 다 깎여나간 당질 덩어리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흰쌀, 설탕, 밀가루. 체내 흡수 속도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삼백식품입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식습관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관찰됐다는 논문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강 악화로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는 50대 정정숙 씨. 그녀가 병원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병 진단받고 한 7, 8년 되다 보니까 고혈당일 때 하고 또 저혈당일 때 하고 컨디션 차이가 너무 나고 합병증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는 병이다 보니까 조금만 몸이 이상이 생기면 탈이 날까 봐 병원을 자주 찾는 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검사들과 더불어 당뇨 합병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복부 초음파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검사 결과를 좀 설명드리면요. 우선 그 체성분 검사에서 보면 체지방률이 많이 좀 높아요. 체지방이 체중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심각한 고도비만 상태인데요. 혈액 검사한 거에서도 당뇨 관련된 당화혈색소 수치가 6.5가 기준인데 8.9로 매우 높았거든요.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고. 복부 초음파로도 같이 봐드렸는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더 두꺼운 상태거든요. 이제 저런 경우에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생기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잘 해주시면서 좀 봐야지. 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응급실에 가는 일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과거 건강했던 그녀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감기를 한 달 동안 앓고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남편이 응급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응급실에 가니까 당화혈색소가 뭐 13.8 뭐 이렇게 나왔다고. 왜 이렇게 몸이 망가질 때까지 몰랐냐. 나는 감기인 줄 알았다. 약간 죽음하고 가까이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당뇨라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녀. 혈당 조절을 위해 고통을 견디며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지만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게다가 혈당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 건강까지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당뇨 약에 고지혈약도 있고 저녁에 또 고혈압 약이 있어요. 당뇨가 오면 그냥 고혈압, 고지혈은 따라온다고 보시면 삼총사 같이 그냥 세트예요. 당뇨가 만든 악순환의 고리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염증과 중성지방까지 높아졌습니다. 약으로 버티는 것도 이젠 역부족. 당뇨 합병증의 악몽은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는데요. 제 주위에 당뇨병인 줄 모르시고 하다가 발을 절단하신 분이 있고 시력을 잃으신 분도 제 주위에서 봤고요. 저도 이제 항상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관리를 했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회가 돼요. 막막하기만 한 현실에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갑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기에 최근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는데요. 몸에 유해한 건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건강식이라 하고 당뇨병에 좋다 하는 음식을 되도록이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극적인 음식과 달리 최대한 저염식으로 건강한 한 끼를 차려낸다는 그녀. 주식인 흰쌀밥도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포만감이 부족한 탓에 다시 정제 탄수화물을 찾게 됐다는데요. 굶어도 보고 뭐 잡곡밥도 먹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안 먹는 것보다는 낫고 그래서 잡곡밥은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흰밥을 좋아해요. 당뇨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숙 씨의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당 스파이크 증상은 더 심해졌다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먹어도 식후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조심하는데도 결과치가 그렇게 마음껏 먹는 사람보다 이렇게 조심해서 먹는 내가 더 이렇게 수치가 안 좋으니까 조금 억울해요.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좀 자괴감도 들고. 평소 식사 전후에 혈당 변동이 커 괴롭다는 정숙 씨. 식후 혈당은 319, 공복 혈당보다 무려 180 이상 올라간 상태인데 이렇게 식후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정정숙님의 경우 당 함량이 높은 정제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섭취하고 계신데요. 탄수화물은 같은 양이라도 혈당을 높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경우 당 함량이 낮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문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통곡물같이 정제하지 않은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높고 혈당 지수 또한 낮기 때문에 비만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통곡물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은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제2형 당뇨병 진단율이 29%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후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혈당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시 약 50% 이상의 확률로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데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이 과정에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반응성 저혈당이 나타나 심한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있어도 간과하고 지나친 분들이 많아 비만과 당뇨는 물론 혈관 질환까지 유발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년의 경우 당뇨 전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의심되는 증상들은 대부분 식사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귤을 혈당이라고 가정한 후 먼저 높낮이의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어 봤는데요. 공간이 좁을 때 가해지는 충격은 얼마 안 되지만 높낮이의 폭이 큰 곳에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할 경우 귤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혈당은 높낮이 폭이 클수록 혈관과 전신에 깊은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 인슐린 분비 문제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 전 단계와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매우 치명적입니다. 혈당 변동성이 큰 경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2.4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 또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건강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낸다는 중년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에 사는 고민이 많은 주부 백경리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 경림 씨.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까 애 학교 보내면서 같이 이제 빵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속이 더부룩하고 또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시작된 복통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그녀를 괴롭히는데요. 속이 뒤틀리는 소화 불량에 집안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극심한 소화 불량과 찢어질 듯한 복통. 결국 일상까지 마비되었는데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매일 반복된다고 합니다. 쪼였다가 풀렸다가 쪼였다 풀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도 이게 뭐지?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때도 소화불량 때문에 그리고 위경련이 온 것 같다고. 그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물이 역류해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들어가는 통증에 찾게 되는 비상약들. 이젠 경림 씨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비상약들이 많아요. 이거는 소화제, 그리고 이거는 변비약,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뭐 보프펜만 이런 약들이 이렇게 골고루 가지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약은 잠시 통증을 줄여주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데요. 정작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매일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젠 소화제를 좀 끊고 싶다. 왜냐면 진짜 솔직히 내성이 올까 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결국 건강의 지표인 장 건강까지 무너졌다는데요. 제가 이제 변비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도 누르고 하니까 압력이 정말 크더라고요. 어쩔 때는 좀 먹는 게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또 이게 또 압력으로 해가지고 또 뒹굴까 봐. 과거 50kg대를 유지하며 한복 모델로 활동했다는 경림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80kg이) 넘는 체중,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데요. 허리 둘레는 무려 107.5cm로 복부 비만 역시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뚱뚱하면 왜 사람들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저러고 살아? 되게 미련하다. 게으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살 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도 많이 빼고는 싶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실패를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장 건강이 무너지면서 비만과 함께 각종 합병증까지 나타난 건데요. 경동맥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 약을 좀 먹고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말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경림 씨. 혹시 뇌졸중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 개선을 위해
식습관의 변화를 주며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토마토, 계란, 소프트요. 소화도 될 겸 그리고 다이어트식으로 해서 야채나 이제 단백질 위주로 지금 먹고 있어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는 경림 씨. 맛보다는 건강과 영양을 중심으로 정성껏 차려봅니다. 그렇게 소화와 장 건강을 되찾기 위한 경림 씨만의 식단이 완성됐는데요. 소화불량이 있다 보니까 식사량을 많이 낮추게 됐어요. 그리고 한 20번 정도는 씹는 것 같아. 좀 속이 편하게 그렇게 먹으려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젠 곤욕스럽기만 하고 어떤 노력에도 변화가 보이질 않아 점점 지쳐만 가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비만과 질병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경림 씨의 건강이 악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와 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높은 체중을 가지고 있어서 BMI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체 몸무게의 절반 정도가 지방인 거죠.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먹어도 계속 조금은 소화가 안 되고 제가 또 대변을 또 잘 못 보니까 여기 이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느낌에서 배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경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식도염 때문에 소화가 안 될 수도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소화 효소가 없어서 이제 이게 음식물이 분해가 안 되면 이제 그것들이 소장과 대장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물들이 흡수가 안 되고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숙변으로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비만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간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간에 지방이 쌓여 장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간에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염증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경화도 생기고 간암도 생기고 또 뭐 심혈관 내혈관 질환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경림 씨와 같은 중년 대부분이 겪는 증상.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매년 평균 1%씩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사 작용이 떨어져 더 먹지 않아도 약 7,000에서 1만 3천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몸에 축적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다가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능력도 점차 퇴화해 소화효소의 분비나 생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소화력이 떨어져 독소가 쌓이고 배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사작용과 소화작용에 작용되는 체내 효소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체내 효소는 평생 분비되는 양이 한정적인데요. 소화불량으로 소화효소가 과하게 분비되면 대사효소량은 감소하고 결국 신진대사 저하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불리는 체내 효소는 염증을 막는 항균 작용과 면역 작용, 그리고 세포 재생 등 사람의 신진대사 활동 전체에 관여합니다.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고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해주고, 대사효소는 독소 배출과 지방 분해, 세균 사멸 등 대사 활동에 관여합니다. 즉, 체내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와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소화효소가 부족해 위장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독소와 염증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고 전신 건강의 지표라 불리는 장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장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보내면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과 독소가 쌓이고 게다가 소화효소의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내 유익균이 오래 살지 못하고 유해균이 늘어나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화효소가 체내에 충분히 보충되면 장내 세균총이 개선되어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소화효소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비커를 장이라 가정하고 음식물을 넣었을 때 소화효소가 충분하면 영양분이 장에서 흡수되지만 만약 소화효소가 부족하다면 노폐물들이 장내 독소와 염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분해하고 소화해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에게는 소화효소 중 하나인 아밀라제 보충이 중요한데요. 아밀라제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분해해 장까지 보내주고 원활하게 음식물을 흡수시키고 배출해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유해균을 제거해 장내 세균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 비만인에게서 혈액 내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수치가 감소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효소가 독성 물질의 해독과 관련되어 있어 질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아이와 비교해 노인의 효소량은 약 30배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잉여 탄수화물은 혈액을 돌고 혈당을 높여 지방과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